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림프절병증 두 종류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림프절을 이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림프절에는 또 종양이 전이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특별히 이제 이번에는 림프절병증에서 흔히 보이는 게 뭐냐면 바로 이제 멜라닌 과립인데, 이 멜라닌 과립이 림프절에서 보일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경우에 적용을 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좀 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요번 케이스를 보시면은요. 자, 이 케이스는, 자, 먼저 펜을 좀 준비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닥스훈트고요. 닥스훈트고 10살입니다. 10살이고, 여기 보니까 사지에 심한 지간염도 있고요. 부종도 있는 환자네요. 특히 이제 우측 후지 부종이 있다고 하고, 거기 폼리티얼 림프노드 근처에 심한 부종이 보인다. 뭐, 림프 부종은 종종 우리가 이제 관찰되는 병태 생리긴 하죠. 림프 부종이 있는 경우에는 뭐 염증에 의해서도 림프 선염이 있는 경우에도 이제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종양이 전이 되는 경우, 특히 보면은 왜 암컷인 경우에는 이제 유선 종양이 있는 경우에 림프절에 폼리티널 림프절로 전이 된 경우에 이렇게 이제 이게 후지가 그렇죠. 대퇴 부위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종대되는 경우도 가끔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원발 종양이 있는 경우에도, 그러니까 림프종이 있는 경우에도 림프 부종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렇게 턱 및 림프절에 그 림포마가 발생을 해가지고 앞면이 전체적으로 이제 부종이 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하고요.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눈에 띄는 것은 이 배경에 보시면 이제 다수의 그 멜라닌 과립들이 보이죠. 멜라닌 과립. 항상 이렇게 이제 멜라닌 과립이 많이 보이게 되면은 좀 걱정을 하게 되죠. 혹시 이게 멜라노마는 아닐까? 그렇죠. 멜라노마가 전이된 건 아닐까? 물론 멜라노마가 전이된 경우에도 그렇죠. 멜라닌 세포, 멜라노사이트가 이제 깨지면서 세포질에 있는 과립이 많이 뭐 나올 수도 있기는 하잖아요. 근데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경우가 뭐냐면 이 경우처럼 어떤 만성적인 피부 병변이 있는 경우에 또는 뭐 피부 전체적으로 좀 상태가 안 좋은 뭐 쿠싱이나 당뇨 또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만성적으로 좀 피부가 안 좋은 환자들에서 보면은 이렇게 림프절이 반응성 또는 림프 선염 소견을 보이면서 이게 배경에 다수의 이 멜라닌 과립들이 관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아직 이게 어떤 임상적인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뭐 텍스트북을 종합해 봐도 그렇고 또 이게 경험적으로 봐도 피부가 안 좋은 경우에 또는 국소에 만성적으로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흔히 이렇게 림프절에 다수의 멜라닌 과립이 보이니까요. 네. 물론 이제 그 드레인되는 부위에 만약에 뭐 멜라노마로 진단된 종괴가 있다 이럴 때는 저 멜라노마의 전이도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일반적인 이제 림프절 병증의 이제 뭐 판독 원리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자주 보이시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다 이게 뭐죠? 아주 큰 것부터 해가지고 요 작은 것까지 지방 공포들이 많이 관찰이 되죠. 뭐 림프절을 이제 수술하면서 한번 접근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림프절이 있으면 이제 둘레를 싸고 있는 지방 조직 많습니다. 이 지방 조직이 이제 FNA가 되면서 뭐 이렇게 다수의 지방 공포가 얼마든지 보일 수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인텍트한 지방 세포들이 같이 이제 림프구들하고 같이 이제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혹시 뭐 림프절에 뭐 그 지방종이 발생했는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이기도 하지만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런 경우는 없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림프절을 보시게 되면은 뭐 팁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형질세포, 그렇죠? 전형적인 형질세포가 눈에 띄느냐 안 띄느냐 아주 중요한 소견이죠. 여기 이제 깨진 것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형질세포가 자주 보이는 거 중요하고요. 이런 건 이제 보통 이제 정상이거나 아니면 이제 반응성 림프절 증식, 그 다음에 이제 림프 선염인 경우 이렇게 보이겠죠. 그 다음에 찾을 게 뭐냐면 작은 세포들 있죠. 이렇게 작은, 작고 콤팩트 되어 있는, 염색질이 콤팩트 되어 있는 이런 스몰 리포사이트들을 찾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물론 어떤 경우에는 사이즈를 이제 가늠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아예 그냥 가장 그 특징적인 미성숙한 림프구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사이즈를 비교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텍스트북에서는 우리가 이제 림프 구분은 이렇게 적혈구랑 비교했을 때 적혈구 직경에 어느 정도 크기의 그 핵을 갖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구분하는데 림프절에서 이 적혈구가 잘 펴지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차라리 이렇게 호중구를 가지고서 비교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대부분 다 이렇게 스몰 림포사이트입니다. 스몰 리포사이트가 줄을 이루고 있고 완전히 깨져서 그렇죠. 깨져서 세포질이 없는 이렇게
맨액들만 관찰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림프, 스몰 림포사이트보다 약간 큰 세포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우리가 센트로사이트라고 합니다. 네. 센트로사이트. 센트로사이트는 전형적인 이 스몰 림포사이트보다는 좀 더 핵의 볼륨이 크기 때문에 염색질이 살짝 좀 더 퍼져 있는 느낌이긴 하고요. 이제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게 로마노프스키 염색에서는 잘 관찰은 안 되는데 이 HE 염색이나 이런 데서 보게 되면 이렇게 클리브가 있는 게 특징이어가지고 이 클리브가 있는 부위에 약간 인덴트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인덴트. 물론 로마노프스키 염색에서는 잘 관찰은 안 돼요. 네, 아쉽지만. 자, 뭐 다른 시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다수의 커다랗고 또는 작은 아주 이게 자잘한 이런 이제 공포들이 관찰이 되고요. 다수의 이렇게 멜라닌 관리들이 관찰이 됩니다. 정상적인 유사분열상도 림프절에서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형질세포 있고 여기 스몰 림포사이트 이게 이제 기준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완전히 깨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보다 깨지진 않았지만 스몰 림포사이트보다 살짝 큰 여기 세포들도 보이죠, 그렇죠? 이런 세포들을 다 뭐라고 부르냐면 센트로사이트라고 부른다 그랬습니다. 눈에 띄게 미성숙한 것, 사실 이제 이게 좀 미성숙하긴 한데, 그렇죠? 사이에 끼어 있어가지고 형태가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배경에 멜라닌 발이 많이 있다는 거, 이것 때문에 좀 혹시 뭐 멜라노마가 있는 거 아니냐, 뭐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이런데 멜라닌 관액을 많이 탐식한 매크로파지도 관찰이 됩니다. 네, 다른 시야도 한번 볼까요? 자, 좀 더 배율이 낮기는 한데요. 일단 이제 눈에 띄는 거, 이렇게 형질세포, 이렇게 눈에 띄죠? 네, 형질세포 이렇게 눈에 띈다는 것은 일단은 반응성,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네, 배율이 낮기는 하지만 그래도 형질세포 핵이 편치기면서 그렇죠? 이렇게 하면 핵이 편치기면서 세포들 호염성이 증가가 돼 있고 골지체 관찰되는 이런 구조의 그 형질세포들이 여기저기서 관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팁이라고 한다면 뭐냐면은 이 스몰 림포사이트하고 형질세포는 사이즈가 비슷합니다. 몸체는 당연히 형질세포가 크긴 하지만 이 형질세포 핵이 이 스몰 림포사이트하고 좀 비슷해요. 아니면 또 스몰 림포사이트보다 살짝 더 크든지. 자, 그러니까 이제 핵 크기가 잘 가늠이 안 될 때는 이 형질세포를 찾아가지고 형질세포의 핵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사이즈가 큰 눈에 띄는 이런 미성숙한 세포들도 보이긴 하죠. 그래도 여기저기 형질세포 보이고 주로 사이즈가 작은 이제 스몰 림포사이트가 관찰이 되니까 이제 반응성 림프절로 보시면 되겠죠. 자, 다른 시야도 보시면은 자, 여기도 뭔가 좀 호중구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호중구는 아니고 이런 건 다 뭐냐면 염색체들이 이렇게 이제 배열이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유사분열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형질세포도 관찰이 됩니다. 여기저기. 그쵸? 형질세포 일단 눈에 많이 띄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작고 진하게 염색되는 스몰 리포사이트, 그거보다 약간 큰, 그쵸? 약간 큰, 이런, 아까도 말씀드린 센트로사이트들도 많이 퍼져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좀 하나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이런 세포들이죠. 이런 거. 여기. 세포질에 약간 애플 그린의 약간 굴절성을 보이는 이런 과립들을 많이 갖고 있는 세포. 이 세포를 우리가 이 구조물을 우리가 이제 러셀 바디라고 하죠. 러셀 바디. 예. 러셀 바디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아마 러셀 선생님께서 발견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뮤노글로불린으로 보죠. 그다음에 이 세포, 이 러셀 바디를 갖고 있는 이 세포를 우리가 아, 맛셀이라고 부릅니다. 맛셀. 이것도 이제 뭐 처음 발견하신 분의 성함이 되겠죠. 자, 뭐 이것이 있으면 찾으면 되고 없어도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일단 이렇게 뭐 쉽게 이런 식으로 뚜렷 잘 분화된 이런 형질세포가 보이는 게 중요한 거고요. 네. 자, 다음 시작 한번 볼까요? 네, 역시 이렇게 네, 형질세포, 전형적인 모양을 하고 있는 형질세포. 형질세포가 어떤 시야에서는 뭐 한 3, 40% 이상 많이 관찰될 수도 있기는 합니다. 뭐 림프종 중에서 림포플라즈마시틱 림포마라고 하는 서서히 진행되는 종양도 있긴 하지만 대개의 경우는 이제 이렇게 형질세포가 많이 증가된다 하더라도 일단 이렇게 이질적인 세포 구성을 보인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뭐 플라즈마시틱 림포마라기보다는 이제 반응성 림프절일 가능성이 있고 FNA 할 때 좀 메두라리 코즈 쪽을 좀 더 FNA 하게 되면 형질세포를 많이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 공포도 이렇게 여기저기서 관찰이 되네요. 이런 거는 뭐 많아도 별 의미는 없는 거죠. 그냥 지방세포가 깨져서
지방이 흘러나온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다들 이렇게 전형적인 스몰 림포사이트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실 요, 슬라이드를 이제 픽하게 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배경에 멜라닌 관이 많이 관찰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멜라닌 관이 많이 관찰되는 경우에 당연히 드레인되는 부위에 이제 멜라노마가 진단된 이력이 있다 그러면은 전이 여부도 생각해야 되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특히 이제 만성적으로 피부가 안 좋은 경우에, 또는 만성적인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림프절에서 다수의 멜라닌 관이 보일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것은 없습니다. 그냥 만성염증을 이제 대변하는 한 세포학적인 소견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케이스 한번 볼까요? 네, 푸들이고요. 13살입니다. 구강에 이제 흑색종이 있는 환자고 턱밑 림프절이 보통은 이제 같은 방향으로 해서 림프절이 이제 종대가 됩니다. 전이가 되는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에 병변이 있다 그러면은 오른쪽 턱밑 림프절이 보통 전이가 돼서 이제 종대가 되죠. 구강에 흑색종이 의심이 된다고 하네요. 아마 이제 병원에서 이미 이제 세포학적으로 한번 이제 선별은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경우는 어떤 속이 나타나느냐. 일단은 이제 구강 병변인데요. 세포 충실도가 뭐 높지는 않지만 뚜렷하게 이런 식으로 그렇죠. 녹색 계통의 또는 검록색의 이런 전형적인 멜라닌 과립을 갖고 있는 셀들이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강에서 많이 발생되는 거의 뭐 2대 종양 중에 하나가 이제 멜라노마죠. 근데 이 멜라노마의 특징 중에 하나는 보면 여기는 대부분 이산되어 있죠. 멜라노마의 특징 중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멜라노마는 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간엽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당연히 어, 이렇게 방추 모양을 이제 주로 이제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멜라노마는 이제 뽑는 부위에 따라서 다양한 탈락 양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뭐 어떤 경우는 그냥 상피세포처럼 보이기도 하고 예, 매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타입이 다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간엽같이 보이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원형세포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구강에서 또는 이제 이 구강은 이제 멜라노마가 이제 호발하는 부위이기도 하니까 그런데 뭐 멜라노마는 물론 발가락이라든지 체간에서도 좀 종종 이제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죠. 그래도 이제 일단 구강에 뭔가 메스가 발견되는데 악성도가 뚜렷하고 이제 세포 수가 많이 탈락이 된 경우라면은 타입이 뭐가 되든지 간에 멜라노마를 꼭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멜라노마. 그다음에 이제 멜라노마는 림프노드로 전이가 잘 되니까 같은 방향의 림프노드가 이제 종대가 됐다 이럴 때는 꼭 FNA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주의할 거는 뭐냐면 멜라노마이긴 하지만 이제 멜라노틱, 멜라노마, 멜라노틱 그러니까 무슨 감탄사 같습니다. 멜라노마네 이런 느낌. 네, 자 이런 아재 개그에 좀 적응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멜라노틱, 멜라노마 좀 말이 안 되는 표현이죠, 그렇죠? 멜라노틱 그러면 멜라노마가 아니다 이런 건데 과립이 소수세포에서 관찰될 때 우리가 멜라노틱, 멜라노마다 이렇게 부릅니다. 멜라노틱, 멜라노마. 네. 이 경우는 그래도 이제 뭐 탈락된 그 멜라노마 세포에서 다 과립이 특징적으로 관찰이 되는데 이렇게 과립이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긴 하네요. 그렇죠?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이제 호중구가 살짝 증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시야고요. 자, 이런 식으로 아주 전형적인 과립. 자, 앞에 사진하고 사실 이제 비교해 보시면은 앞에 사진에서는 약간 세포들이 이산된 성질이 좀 강했잖아요. 그러나 여기서는 보시면 특히 요 세포를 보시면은 상피세포처럼 이제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이런 세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멜라노사이트는 이제 그 조직병력적으로 기원을 보면은 간엽은 아니고 일종의 이제 신경 내분비 세포긴 하죠. 네, 근데 탈락 양상은 다양하게 관찰될 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멜라노사이트의 특징은 뭐냐면 이 과립의 굵기가 균일하다는 거예요. 균일하고 굵지가 않습니다. 가느다란 과립들이 이렇게 충만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 과립으로 가득 차 있는 경우는 핵이 관찰이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호중구가 좀 증가가 되어 있네요. 구강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상처도 나고 얼서도 생기고 하면서 2차 감염도 있을 수 있어서 호중구도 증가될 수는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턱 및 림프절이 이제 커졌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세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세포가 상당히 많은데 일단은 눈에 띄는 게 뭐냐면 호중구들이 아주 눈에 많이 띄네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이제 5% 정도를 기준으로 삼는데 호중구가
이렇게 한시아에서도 다수의 호중구가 관찰되니까 호중구성 림프 선염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자, 어떤 부위에 이제 종양이 전이가 된 경우에 림프절에서는 림프 선염 소견이든지 이렇게 아니면은 반응성 림프절 병증 소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호중구도 증가됐고 이렇게 보면은 아주 전형적인 그렇죠? 형질 세포들도 다수 관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저기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매우 큰 림프구들도 소수 관찰이 되네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앞에 케이스에서는 이제 큰 림프구는 별로 보이진 않았는데 여기서는 일단은 호중구들이 일단 많이 보이고 예, 여기 보시면 이렇게 형절세포도 자주 관찰이 되네요. 그렇죠? 아래쪽에도 보니까 형절세포 많습니다. 그렇죠? 이게 대충 봤을 때 간간히 이렇게 큰 림프구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림프구들이 예, 뭐 형제세포만 하든지 아니면 이제 호중구보다 작은.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배경에 이렇게 멜라닌 과립이 많이 있다는 게 특징이죠. 다른 샤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큰 공포가 몇 개 있는 이런 미성숙한 림프구도 보이고요. 전형적인 성숙한 이런 형질세포들도 눈에 띄게 관찰이 되고 호중구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호상구도 관찰이 되죠. 근데 특이성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과립구들이 관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볼 게 뭐냐면 배경에도 이렇게 멜라닌 과립이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앞에 케이스하고도 소견은 비슷한데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눈여겨볼 게 이제 이런 세포들이죠. 원형 세포처럼 보이는데 자 이렇게 이제 핵을 관찰할 수 없게 이제 멜라닌 과립으로 충만되어 있는 세포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이제 핵이 관찰이 되면서 여기 핵이 이렇게 있죠. 여기도 핵이 이렇게 있습니다. 핵이 있으면서 과립이 있는데 특히나 이제 요 세포를 보시면은 과립이 되게 굵잖아요. 그렇죠? 과립이 되게 굵습니다. 이렇게 과립이 굵은 것은 뭐냐면 이제 멜라노파지로 볼 수 있습니다. 멜라노파지는 특징이 뭐냐면 굵은 과립 또는 다양한 굵기의 과립을 함유하고 있는 게 특징이에요. 보면 되게 큰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작은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요세포의 경우에는 과립으로 충만되어 있는데 그렇게 보이지는 않죠. 자, 이런 경우에는 지금 이제 드레인되는 부위에서 멜라노마가 이제 진단된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세포들이 관찰된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멜라노마가 림프절로 전이됐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다른 시야도 보시면은 역시 여기 이제 과립구들이 증가되어 있고 호중구도 있고 호산구도 증가가 됐습니다. 네, 특이성은 없죠. 그 다음에 배경에도 다수의 멜라닌 과립, 큰 림프구도 있고요. 이렇게 큰 림프구들도 소수 관찰이 되고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래도 림프구는 다 대부분 뭐냐면 스몰이거나 스몰 림포사이트 또는 센트로사이트 같은 이런 셀들이 많이 증가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멜라닌 과립 탐식하고 있는 매크로파지 물론 여기는 약간 겹친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네요. 요 세포를 보시면은 세포질에 여기 핵이 있고요. 세포질에 과립이 있는데 멜라닌 과립이 되게 굵은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거는 멜라노파지, 과립을 함유하고 있는 과립을 탐식한 매크로파지로 보시면 되고, 그러나 이제 요 세포나 요 두 개의 세포를 보시면은 과립으로 충만되어 있는데 굵은 과립이 아니고 사실 이런 거는 이제 자잘한 과립으로 가득 차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멜라노사이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좀 더 여러 시야를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FN을 좀 더 하셔가지고 더 찾아보는 게 필요할 수가 있는데 이런 세포들이 보인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어, 일단 멜라노마가 있으니까 멜라노마가 림프절로 진단됐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도 보면 이렇게 멜라닌 과립들이 뭐 여기저기 다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좀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요세포를 보시면은 아까 앞에서도 제가 뭐죠? 마트셀이라는 것이 설명드렸잖아요. 마트셀 여기도 이렇게 러셀바디로 판단할 수 있는 요 소체가 세포질에 충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특별한 의미는 없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짧게 뭐 이제 두 케이스를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이제 드레인되는 부위에 만성 염증이 있었던 환자고 부종도 있었던 환자인데 배경에 멜라닌 과립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렇죠. 이제 반응성 림프절 증식면서 멜라닌 과립이 있는 경우는 그냥 만성 염증을 이제 대변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케이스는 일단 구강에 멜라노마가 진단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 드레인되는 부위에 림프절 FNA를 해석하실 때 멜라닌 과립이 있다 그러면 전이된 걸 수도 있으니까 혹시 근데 이제 과립만 갖고 판단하는 건 부족하니까
과립을 갖고 있는, 그렇죠? 인택트한 멜라노사이트가 있는가 없는가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한데,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굵은 과립이 있는 멜라노파지뿐만 아니고, 멜라노파지도 이제 의미가 있는 파인딩이긴 하죠. 그러나 이렇게 자잘한 과립들로 충만되어 있는 전형적인 멜라노사이트가 있는가 살펴볼 때, 그런 셀들이 있다 그러면은 멜라노마가 전이 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두 번째 케이스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네. 종종 이런 케이스가 있으니까요. 림프절병증 현미경으로 관찰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시면 좋겠네요. 자, 고맙습니다.